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쭈었죠. 일각에서 조진웅을 실드치는 그런 논리라면 이휘재를 인성파탄으로 매장시키는 건 재고해봐야 한다고요. 지난 영상에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고 몇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은 국가가 하는 거지만 무례함에 대한 분노는 내 영역이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는 논리였죠. 법적으로 처리될 영역과 개인들이 분노하고 개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영역이 달라서 오히려 이휘재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전과자보다 재수없는 사람을 더 쉽게 증오하는가?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우리 특유의 우리니즘과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단어, 우리입니다. 한국인의 심리는 단순한 집단주의를 넘어선 관계주의에 기반합니다. 시스템이나 법만큼이나 나랑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왜 그토록 특정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배역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고도의 정치적 리스크 관리 전략일 확률이 높습니다. 연예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대중의 변심입니다. 하지만 내가 특정 정치 팬덤의 아바타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실수는 곧 우리 진영에 대한 공격이 되고 내 위기는 진영 간의 전쟁으로 치환되거든요. 특정 정치 세력이 기를 쓰고 그를 보호하려 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움직이는 깃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똑똑한 대중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일각에선 대중을 개돼지라고 비하하며 우리 편이네? 이재한 형사잖아. 일단 쉴드 치자 라고 선동하면 다 따라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아니요. 대한민국 대중은 똑똑합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조진웅이든 황석희든 이미 법적 처벌을 다 받은 상태 아니냐. 언제까지 생매장 할 거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사법적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이중적인 삶까지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니까요. 법은 죄의 무게를 달아 형량을 정하지만 우리 대중은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설 자격을 심판합니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의한 단죄죠. 전과자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정의를 논하고 성범죄자가 세련된 문장으로 대중을 계몽하려 드는 그 기만적 태도. 이건 법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대중의 외면만이 그 이중성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죠. 왜 우리는 음주운전 전과자보다 무례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까요? 단순히 화풀이일까요? 아니요. 이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응징 심리입니다. 음주운전이나 탈세는 명백한 범죄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법칙에 따라 처벌을 내립니다. 법적 제재에 들어가면 대중은 일단 사법 처리 중이라는 지점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태도, 거짓말, 오만한 눈빛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법 어디에도 재수없게 행동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 일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거창한 범죄가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웃, 은근슬쩍 나를 무시하는 동료, 뻔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상사. 이런 생활 밀착형 악행들은 법으로 처단할 방법이 없어요. 억울하지만 참아야 하는 영역이죠. 바로 이때 연예인의 태도 논란이 터집니다. 법은 저 무례함을 처벌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즉, 연예인에 대한 비난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법망을 피해가는 부도덕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국민정서법의 집행입니다. 이휘재 씨처럼 대중의 정서를 건드린 무례함이나 거짓말은 법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대중은 더더욱 화가 납니다. 이 지점이 이휘재 씨의 복귀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대중문화는 늘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대중문화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가장 좋은 도구였습니다. 정치권은 연예인을 정치적 상징으로 만들어 우리를 줄 세우려 하죠.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가졌던 상징성, 황석희라는 지식인이 가르치려 했던 자신의 가치를 이용해 방탄막을 치려 했던 시도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은 주관이 뚜렷합니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믿어라는 식의 선동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중은 그들이 내세운 가치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 누구보다 차갑게 그 깃발을 꺾어버립니다. 반면 이휘재 씨의 사례는 또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대중은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무례함과 기만을 정서적으로 응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중문화는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 놓친 도덕을 심판하는 현대판 광장이 된 셈입니다. 저는 이휘재 씨를 용서해라 마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생각해볼 화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조진웅, 황석희를 향한 실망과 이휘재를 향한 분노, 이 두 감정은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의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도덕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랄 뿐입니다. 일종의 정서적 자구책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자문해 봅시다. 대중이 내리는 정서적 사형이 정말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 정의의 칼날이 정말 내 것일까요? 정치적 방탄막을 설계해 우리를 줄 세우려는 세력, 혹은 조회수를 위해 누군가의 무례함을 박제해 분노를 배달하는 알고리즘. 혹시 우리는 그들이 정해준 스케줄대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복잡했던 감정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판단은 늘 그렇듯 여러분의 몫입니다.